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드디어 10번째 시간인데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월 달에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에 1억이면 1억 천 이렇게 수익이 나서 2월 달에는 1억 2천, 3월 달에는 1억 3천. 그래서 2023년도에는 1, 4분기에 계좌가 완전히 회복되시고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속전속결이에요. 주식이라는 거 원래 그렇습니다. 어, 원래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죽을 것 같았던 것이 살아나고 살아날 것 같은 것이 죽는데, 밖에서는 10년, 20년 걸릴 일이 주식시장에서는 6개월 혹은 1년, 밖에서 있는 시장보다 20배가 빨라요. 떨어지는 것도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속도감이 빠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속전속결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을 좀 하나 꼭 하고 싶어요. 우리 낮에 이제 이 한국경제TV 주식 지금 유튜브 방송, 제 앞에 신현식 대표님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하고 있죠. 그 다음 이어서 하고 있죠. 그 다음 하창봉 대표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보시지 않은 분들하고 차이가, 그 생사의 갈림길이 저는 지난주에 있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의 차이가 만들어낸 수익률, 그리고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제시해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좀 방어적인 종목으로 도망가가면서 시장에서 좀 길게 끌고 갈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상고 하저. 2021년도 상반기 연말에 주가는 다 폭락 나오는데 나도 안다. 차트 볼 줄 안다. 연중 저가 깨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지금은 코스닥 시장이 진짜 때릴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때려야 된다 했죠. 근데 코스닥 안 때렸죠. 기관도 안 때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가 나온 이 시점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이날 제가 화요일 날 방송 왔습니다. 방송 올 때 제가 우리 회원분들 여러분들한테 헐레벌떡 뛰어와가면서 장이 안 좋으니까 회원분들 관리해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 올 때 했던 얘기가 있다. 절대 한 주도 팔지 마라.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하고, 그리고 살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느냐. 카카오, 네이버,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전기, 심지어 하이닉스도 이날이 바닥이다라고 본다. 왜냐, 이 장은 실적장으로 가는 장의 전 단계인 정책장, 금융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발표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선반영 반등이 나온다. 자, 그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근데 여기서 와서 그때 방송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런 시각을 계속 갖고 가면서 오히려 떨어질 때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종목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레버리지를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10시 59분에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제 바로 앞에서 방송하셨던 신현식 대표님이 오늘은 레버리지 사는 날이라고 2200 깨졌을 때 여러분한테 그 방송을 마지막 요점 중리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방송국 어느 방송을 틀어봐도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의 모든 증권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연말에 주가가 연중 저점을 깨지고 2200 심리선 마지노선이 깨져가면서 삼성전자가 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올라왔던 LG 엔솔 같은 것도 고점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63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무너지고 47만 원, 46만 원, 44만 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이 공포가 먼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해가면서 반드시 내가 나중에 종합주가지수가 2300포인트를 빠르게 돌파 나오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구정 전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나왔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때 되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혹시 그 말 아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옆에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때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를 칠 수도 있고요. 다른 거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 2200포인트가 깨져가면서 결정적인 그 순간 카톡으로 찌라시들 들어오고 주식 다 팔으라고 하고 공포감 들고 그런 모든 것이 할 때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신현식 대표님 그리고 저 이어서 그 다음 하창봉 대표님 이때 한국경제TV의 유튜브 오늘장 뭐 사지 박한샘의 1:1 주식과외 그리고 이어서 하창봉 대표님의 양봉선생 일맥상통하게 다만 포인트는 달랐죠. 신현식 대표님은 레버리지와 그거였고 저는 업종 카카오 네이버 디지털 관련주들 미국 메타 플랫폼 올라간 거 보고 에어비앤비 올라간 거 보고 그리고 대형 종목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로 베팅을 걸었던 거죠. 저는 업종 섹터로 종목을 걸었고 저는 지수를 산 거고 어떻게 보면 신은식 대표님은 타이밍을 잡았고 하창봉 대표님은 중소형 종목군 섹터 로봇주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 시장의 바람에 따라 우리가 순응해 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 그래서 오늘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신은식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 종목 사라 저 종목 사라 오늘 할 얘기가 없어. 왜? 다 준비해놨잖아. 100% 주식 갖고 있는데 뭘 사? 지난주에 다 사는 거야. 수요일, 화요일, 화요일 장중에 2200 깨졌을 때 수요일 그리고 못 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주식을 안 샀느냐? 남아있는 현금 1, 20% 갖고 있다면 뭐를 해야 된다? 그렇죠. 1번 카카오 네이버, 1번 삼성전자, 2번 카카오 네이버, 3번 현대모비스, 기아차, LG전자, 삼성전기. 좀 더 공격적으로 보면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뭐 이제 화신이라든가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로 들어가라. 오늘은 그러면 뭐를 볼 거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핵심 원리를 살펴봐 가면서 오늘 장은 지금 타이밍은 적합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이밍보다는 오히려 12시 정도에서 12시 반으로 건너가는 타임에 오후장을 경략하는 종목이 나와요. 오전장 중에는 지금 이 정도가 지수의 단기 거의 고점. 지금 종합주가 지수 2335포인트. 저는 오늘 회원방송 몇 시에 끝났느냐? 10시에 끝났습니다. 10시에 끝났어요. 어제 저녁에 박한샘의 야간 수업 저도 합니다. 야간 수업. 개인 유튜브 방송 야간 수업 운영한 지 지금 이제 2년이 넘어가는데요. 뭐 상당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보셨던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보여져요.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월 6일. 엄마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래 아이스크림 먹어. 잠들기 전에 또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요. 먹어. 밥 먹어서 뭐 할래?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먹어. 너 사랑하니까 엄마가 너 아침에도 아이스크림 주고 저녁에도 아이스크림 주고 애 죽이는 거죠.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한 번만. 평상시에는 된장국에 밥에 식단 관리해야죠. 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빠는 종목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미 준비된 수익률을 누리는 단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돈 버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바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듣고 여러분들께서 화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준비해왔어요. 왜 욕먹을 각오하고 준비해왔느냐? 원래 저장이 안 됐나? 예. 오늘 강의 주제는 저한테 이거 한 번만 이쪽으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이거 오늘 제가 이거 저장을 해서 왔는데 이게 뭔가 잠깐 좀 제가 잘못 저장해 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할게요. 자료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현타 오는 얘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 보고 나서 갖고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같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가면서 그 종목에서 그러면 나는 갖고 있는 그 종목을 현재 유지해야 될지 그리고 아니면 정리해야 될지 그리고 그 종목에서 그럼 정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오후장과 다음 단계를 건너가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식시장에 호구로 살 건지 아니면 거미로 살 건지.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주식시장의 호구와 거미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식시장에서 먹이사슬의 상단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생 누구한테 착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호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원리를 보니까요. 거미,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봤던 거미줄의 원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잠깐 하면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인데 거미줄 구조 하나만 캡처 하나만 떠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거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캡처 하나만 잠깐 떠보겠습니다. 예. 예.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뭐를 로그인 하라는데 이게 이거 하는데 로그인 할 필요가 있을까? 자, 이렇게 그냥 제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걸로 한번 보죠. 나는 지금 오늘 바쁘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바쁜 사람이에요. 오늘 막 주식 막 사고 오늘 바빠.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벌레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 먹이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카카오 네이버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3% 4%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카카오 4.5%. 저가 대비 벌써 10%가 올라왔죠.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 3.4%.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LG전자 플러스 5%. 어제 제가 야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밤 10시에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서 매주 일요일 날 제가 방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LG전자에 대해서 방송을 어제 실적이 90%가 전분기 대비 7천억 실적이 600억대 실적으로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LG전자를 집중적으로 삼성전기, LG전자,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즉 소프트 파워는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리고 하드웨어 파워는 자동차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LG디플, 삼성전기. 이런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LG전자 요런데 혹은 카카오, 네이버로 이동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 하이닉스 팔고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이 이제 1월의 첫 번째잖아요. 지난주가 1월 첫째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시그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부모라면, 좋은 부모라면 여러분들한테 뭐를 전수해 주고 싶을까요? 그렇죠. 좋은 습관.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라. 이건 애들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는 그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모든 동물은 그럽니다. 인간 다음으로 가장 지능이 높은 게 누구예요? 그렇죠. 코끼리. 그 다음에 범고래. 고래 중에서 범고래라는 게 있어요. 이 범이라는 게 호랑이 범자를 씁니다. 바닷속에 호랑이 같은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이는데 이놈들이 굉장히 잔인한 놈들입니다. 재미로 동물을 죽이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로 그러니까 생명을 훼손하는 동물은 없어. 이 세상에. 사자든 누구든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는 거지. 근데 재미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거, 사냥하는 거, 요거는 누구만 하느냐? 인간이에요. 네. 재미로 하는 거는 인간만 합니다. 사냥, 인간만 해요.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거. 그런데 인간이 아닌데 재미로 동물을 죽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범고래. 잡아먹을 거 다 잡아먹었는데도 재미로 죽여요. 바다사자라든가. 그리고 갖고 놉니다. 꼬랑지로 때려가면서 갖고 노는데 그때 뭐를 하느냐? 자식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바다표범 같은 거 다 잡아먹고 펭귄 같은 거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우리들은 보통 동물들은 물러가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바다에다 놔놓고 새끼들한테 그 잡아먹는 훈련시킵니다. 이게 범고래예요. 그들만의 언어도 있고 그들만의 방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고등생물이죠. 자,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시그널을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이번 연도가 2023년도 첫째 주잖아요. 둘째 주잖아요. 자, 그런데 첫째 주에 무슨 현상이 나왔습니까? 아래 꼬리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2.5%. 즉 아래 마이너스 2.49% 하락. 이게 마이너스 2.49% 하락입니다. 그래가면서 2200포인트를 깼죠. 그 2200포인트라는 자리가 작년도 6월달, 6개월 10월달 및 6월달, 10월달 요때.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거래소 주봉이에요. 장대 음봉으로 깨가면서 3주 연속 이렇게 양봉으로 나왔다가 2500포인트까지 되돌린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깼죠. 수요일날 깼단 말이에요. 화요일날 깼단 말이에요. 장중에. 이건 지금 얘는 주봉이에요.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2.5. 5%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2%. 그럼 7%죠. 자, 이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경제TV 와우넷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안 보신 분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판가름 난다고 그랬죠. 이번 타이밍은 어디서 판가름 났느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난주에 판가름 났어요. 2200포인트. 여기서 주식 털린 사람들은 당분간 제가 봤을 때 주식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주식만 털린 게 아니에요. 뭐까지 털렸어요? 멘탈까지 털렸어요. 주식시장에서 돈 잃을 수 있습니다. 돈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잃었지만 멘탈이 털리잖아요. 사면은 떨어질 것 같아요. 팔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도 불안하고 떨어져도. 이 정신이 신경에서 기싸움에서 지면 주식시장에서는 다 잃는 겁니다. 그분은 연속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 자, 2200포인트에서 그때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린다면
연말에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가가 나오고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때 주가가 더군다나 2200포인트라는 아까 10월 달에 있었던 직저점, 연중 저점을 깨고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시그널, 이 시장이 지금 진짜 대폭락장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를 빨리 간파하지 못했다면 요행으로 주식을 갖고 가는 거하고 실제 갖고 가는 건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 다시 주식 사면 되지 뭐 그래봐야 130포인트밖에 안 올라 5%밖에 안 올라왔지. 맞습니다. 5, 6%밖에 안 올라왔어요. 문제는 뭐냐? 종목들은 많게는 15%, 적게는 7%, 5%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3%의 짧은 그거를 못 이겨서 정리하신 분이 지금 다시 주식 산다 10%를 더 주고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2,500 돌파하고 2,600으로 가야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남들이 다 또 시장이 다시 올라간다, 뭐 3,000포인트 온다, 이런 현상들이 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주식시장에서 불쏘시.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불쏘시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형제가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요. 왜?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박한샘의 주식과의 왕원의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2,500분이세요. 왜 분노가 치미느냐?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시장은 호구 취급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악화된다. 하이닉스 적자 난다. 주가 계속 팔고. 근데 기관들이 본인 돈으로 팔았습니까? 배당 받고 2조 7천억 원어치 배당 받고 해서 사고 그 배당 받는 것을 털어내가면서 팔아 했어요. 털어낸다고 그랬죠. 5천억 정도 더 남았다. 1조 때리고 5천억 때리고 5천억 더 남았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때 화요일날? 그렇죠. 그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200포인트 주식으로 자기네들은 3천억 4천억 때려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선물 5천개 6천개 매수했잖아요. 기관들. 시장이 진짜 폭락으로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겠냐? 거래소가 더 많이 빠지겠냐? 당연히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다. 근데 코스닥 때린다 안 때린다? 하나도 안 때린다. 거래소에서 자기들이 갖고 배당을 받고 어차피 정리해야 되는 것을 정리해가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선물을 사고 있다. 외국인은 풋옵션을 때렸잖아요. 그날. 한번 볼까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자,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에요. 국내 기관들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기관들. 아까 보셨던 1월 3일 날 화요일 날인가요? 예. 자, 국내 기관 보세요. 선물 몇천억 원어치 샀어요. 주식은 3,500 원어치 때렸습니다. 배당 받기 위해서 쫙 사죠. 2조 7천억. 1,000억, 5,800억, 2,500억, 6,600억, 1조 원. 12월 27일까지. 쫙 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 날부터 가차없이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천억에서 6천억 남았다. 오늘 많이 나오면 5천억, 적게 나오면 3천억 나올 거다. 1월 3일 날, 화요일 날, 2,200 깨진 날. 왕창 팔아버리죠. 3,500억.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 9,400개. 금액으로 6,800억. 파는 거에 2배를 채워 넣어요. 뉴스는 다 악재예요. 2,200 깨졌다. 곡소리나. 외국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인들은 선물 같이 때립니다. 주식. 3천억 때리고, 예. 그 다음에 자기네들 어떻게 하느냐. 주식은 이날 800을 샀네요. 선물 5,800개 때려요. 4,200원어치. 그런데 외국인들은 뭐를 때렸어요? 78억 매도, 29억 매도, 16억 매도, 뭐 풋옵션. 콜옵션 37억, 24억. 콜옵션이라는 게 뭡니까? 아침에 올라갔다 점심때 종합주가지수 원위치 되면 마이너스라는 게 콜옵션이에요. 시간같이 세타가치가 죽으니까. 근데 그 콜옵션을 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반등은 반등인데 단기 급반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풋옵션 매도 100억 원어치 3일. 외국인은 옵션에서 상방향을 보고 있고
국내 기관은 선물에서 상방향으로 주가 2200개 드리고 포지션을 상방향으로 바꾼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 나오니까 죽었다 살았다 생각하고 다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주식시장에서 언제까지 진짜 2200포인트에 저는 주식 정리하신 분들 보면 그날도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뜯어 말리다가 말았다가 뜯어 말려가면서 나의 역할이 뭐냐. 개인 투자자들 팔라는 거 팔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역할이라고 그랬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새로 제가 주식을 사드렸어요? 아니에요. 카카오 팔라는 거 못 팔게 하고 네이버 팔라는 거 못 팔게 하고 삼성전자 팔라는 거 못 팔게 하고 하이닉스 급등 나왔을 때 그때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놔둬라. 대신에 단타로 붙으신 분들 제가 매수하라고 했을 때 화요일날 그분들은 수익 실현. 대신 수익 실현하고 다시 카카오 네이버로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갖고 있는 종목 그대로 갖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게 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말 짧은 순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고민하신 거잖아요. 나 손절하려다가 그날 그 방송 보고 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파는 게 지금 오늘 3% 4% 일주일간 5% 10% 많게는 15% 10% 이걸로 만족하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잘 들으세요. 지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황금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타임입니다. 왜 그러느냐? 팔 사람 다 팔았어. 팔 사람 다 팔았어요. 2200 깨질 때. 개인들이 사지 않았느냐? 어차피 그거 하이닉스 팔고 은행주로 추격 매수했어요. 카카오 팔고 리오프닝주로 또 어차피 개인들은 그 따라가는 거 추격 매수한 거예요. 그런 금액이에요. 고탄력주들은 다 털렸어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 지금 한국에서만 나오는 시그널이냐? 아닙니다. 저가 대비 연초에 5% 6% 올라가는 것이 한국만 시그널이 아니에요.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해외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입니다. 독일이에요. 반등을 넘어서서 재상승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일봉입니다. 1.2%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반등을 넘어서서 재상승의 길.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기가 2500포인트. 여기가 2650포인트. 여기가 2800포인트입니다. 잘 보세요. 직고점.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직고점들이 있죠. 첫 번째 직고점 돌파했죠. V자형 급반등.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고점.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 타이밍상으로는 우리나라 2500포인트인데 6월달 기준으로 따지면 이때로 돌아가 보면 2650포인트, 2700포인트입니다. 이 자리가. 반년치를 돌파가 나왔죠. 직고점이자 최근 반년치의 최고점. 즉 반등을 직고점 1, 2, 3를 돌파 나오는 지점입니다. 직고점 돌파 및 직고점 1, 2, 3를 돌파해 가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등을 넘어서서 재상승의 길로 이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이게 독일입니다. 프랑스는 좀 더 빨라요. 프랑스는 2800포인트 때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종목 하나 10% 폭락하고 있는데 10% 사가지고 수익 나는 거 20% 수익 나봐야 겨우 2%야. 1억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어치 갖고 겨우 200만 원 먹은 거라고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갖고 있던 주식 70%, 80% 혹은 100%를 안 팔았어. 혹은 나머지 흥가품 더 샀어. 그래서 그 주식이 다시 원위치가 돼가면서 5%, 10% 지금 다 반등이 나왔어. 500만 원, 700만 원
회복한 거. 그게 더 좋은 겁니까? 이게 더 좋은. 자, 프랑스 어떤가요? 주봉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건 지금 프랑스 지수입니다. 1월달 첫째 주, 이 지난주 주봉이겠죠? 플러스 0.7에서 플러스 0.59%, 저가가 0.7, 고가가 0.59%. 그러니까 프랑스는 일주일 사이에 얼만큼 올랐어요? 6%. 뭐가? 프랑스 깍그 지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처럼 CAC 40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올랐습니다. 저는 깍그 지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 보고 거래소 지수 이렇게 부르나요? 아니죠. 코스피 지수라고. 거래소 지수는 한국식 발음이고 코스피 지수는 영어식 발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프랑스한테 왜 깍그 지수라고 불러줄 이유가 있나요? CAC 40이라고. 그렇죠.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프랑스 CAC 40 지수. 니케이 둘둘 지수라고 그러지 니폰 둘둘 지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영어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프랑스 CAC 40 지수 6,860포인트. 반등을 넘어 주봉입니다. 반등을 넘어 재상승의 길로 가는데 자, 월물초 2020년 한 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6% 가까이 올랐어요. 독일 마찬가지로 5% 올랐습니다. 장대항봉이잖아요. 일봉으로 보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주봉으로 보면 표시 나는데 앞에 있던 음봉 3개를 잡아먹었죠. 더 놀라운 걸 한번 잠깐 볼까요?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이죠.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 자, 아직 잘 삘이 안 온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 타이밍이다? 갖고 있는 거 그냥 갖고 가는 타이밍. 바쁜 거는 지난주에 다 끝난 거예요. 뭘 살까? 카카오를 사면 좋을까? 뭘 살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조율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나는 지금 현금 50% 이상 들고 있다. 멘탈이 털린 겁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지금 사라건들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산다고. 나중에 그분들은 제가 팔으라고 할 때 거꾸로 주식 살 것들이에요. 다 잠깐 팔고 나서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고 나서 조금 더 떨어졌잖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희들은 연말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폭락할 때.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삼성. 2230, 2215, 2200 깨졌을 때 100% 나 주식 다 갖고 있다고 제가 선언했잖아요. 야, 다 샀는데 나 하나도 못 팔았다. 팔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다. 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월봉이 몇 개, 참 주봉이 몇 개 양봉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음봉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음봉이라고 계산하면 독일. 그리고 다시 양봉. 이것을 압축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음양 패턴이죠. 월봉입니다. 독일, 프랑스, 양음양 패턴이죠. 가운데 있는 음봉을 양봉 두 개가 샌드위치로 감싸 안는 모습. 음양음 패턴, 양음양 패턴. 2020년, 2021년, 그렇죠? 이런 구조네요. 연속되는 양봉, 그리고 중간에 음봉 하나, 양봉.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런 구조가 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주봉으로 보면 명백하죠.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별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 보느냐? 내가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성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주식이 살짝 빠지거나 뭐 하면 또 다 싹 정리하고 레버리지라든가 ETF 혹은 선물, 옵션, 주식 선물 요거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성향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여기 지금 오기 전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주식 변동성은 우리가 좀 무시하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초가가 얼마야? 여기지. 선물 플러스 3.25. 종합주가지수는 시초가가
예? 21선 2315포인트. 장중 오전장에 시가 직후에 한번 후루룩 쳐 올린 다음에 음봉이 한번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ETF 레버리지 하시는 분이라든가 선물하시는 분이라든가 주식 선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추격 매수 꼼짝없이 걸려야 된다. 대신에 주식은 일정 부분 변동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간다. 그래서 주식은 저희가 단기 성향은 좀 무시하고 가자. 변동성을 약간. 대신에 나는 지금 뭐 5%짜리 7%짜리를 급 추격 매수했다든가 개별 종목을 매수했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야기가 다른 거겠죠. 그거는 다른 게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단타로서 시장을 본다면 ETF, 주식 선물, 옵션. 요거는 단기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맞고 한번 살짝 눌러줘야 되는 자리. 아침에 너무 빨리 쳐올렸잖아. 그럼 주식은 지금 정리할 거냐?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럼 나는 단기 매매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락해 줄 거냐? 단타로. 제가 봤을 때는 많으면 30. 저 같은 경우는 맥스 20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갖고 있으라고 해도 추격 매수였다 할 때 음봉 나면 사람도 움찔움찔합니다. 계속 그게 제가 봤을 때 반복돼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2200에서 3000을 가도 사람들이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왜? 시가 대비 음봉 나니까 못 사. 올라가는데도 안 산 사람이 떨어지는데 왜 사? 그렇죠? 사람은 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줘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게 100명에서 90명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가 들을 때 내가 그쪽에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주관이 움직이느냐에 다른 건데요. 자, 저희는 하나만 봅니다. 뭐만 보느냐? 원달러 환율 봐요. 연말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2300 깨지고 2250 깨지고 2200 근처 가니까 어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대표님 아직도 2023년도가 상고하저로 보시는. 예. 2023년도 아직 시작 안 했잖아. 1월 2일 날 주가 떨어졌어. 2200 깨졌어. 1월 3일 날. 아직도 2023년도를 상고하저만 보느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를 했느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저하고를 본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어디를 텔레비전을 들어봐도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올라간다. 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방송이나 다 얘기한다. 근데 딱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023년도 상고하저를 하는 사람은 전문가인 한 명밖에 없대. 2200 깨졌는데 어떡할 거냐. 제가 2023년도가 지금 12월이 지났냐? 11월이 지났느냐? 상반기가 6월까지 아니냐? 하루 지나지 않았느냐? 1월 2일. 근데 지금 무슨 상고하저가 뭐 그렇다고 내가 시각을 바꾸겠냐 떨어진다고. 내가 봤을 때는 시그널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왜? 종합주가지수는 떨어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음봉이지 않느냐. 환율 변수가 계속 아래로 깨고 내려오고 유럽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라갔다가 멈췄지만 그러면 뭐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시장은 실적장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고 금리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금리가 뭐를 건드린 거예요? 그렇죠. 환율을 건드린 겁니다.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통화전쟁을 사실 시작하는 거다. 미국도 일본도 금리를 올려가면서 실질적인 금리는 올리진 않았지만 국채금리.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깨졌는데 이렇게 오늘 1250원도 깨졌네요. 여기서 이미 다 깨졌잖아. 지수는 못 올라갔지만 내가 뭐하러 그런데 주가 잠깐 빠진다고. 주식을 내가 왜 파냐. 갖고 있는 거 더 사야지. 상고하저다. 그 관점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달러 인덱스가 폭락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왜 바꿔. 종합주가지수가 빠진다고 해갖고 그러면 그거는 시세만 따라다니는 거지. 지수라는 거는 잠깐 어긋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요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둥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고속도로 노선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잠깐 길이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해갖고 거기가 뭐 톨게이트야? IC야? 아니죠. 고속도로가 찍 직진으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환율 깨졌네요. 그렇죠. 이 환율 변수를 봤을 때는 종합주가지수 265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오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이 장은 그런 장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종목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일하십니까? 남편분들이 월급 받아오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니까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죠. 10억밖에 없어요. 요즘 어디 가서 10억 갖고 있다고 명함 못 내밉니다. 왜? 서울 아파트 30평 하나에 다 10억, 20억이야. 새로 지은 거는 20억,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옛날 아파트들은 보니까 10억이에요. 금매 나온 것이 뭐 한 9억이나 10억. 비싼 거 20억 하던 것이 뭐 17억, 18억. 새 아파트들, 지은 지 3년 이렇게 된 것들. 그러면 그거 하나 두 채 갖고 있다 하나 정리하면 손아귀에, 손바닥에 10억, 20억 뚝 떨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주식시장에서 10억이면 큰 손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현금으로. 앞으로 그 10억, 20억을 가지고 노후를 생각한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으면 괜찮지만 불안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데 부동산처럼 주식을 장기 트렌드로 갈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부동산은 팔락해도 세금도 많이 나니까 너무 많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접근성이 너무 쉬워. 그게 독소예요, 주식. 한 가지만 생각해서 있다.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을 내가 살 거 말고 투자할 거는 뭐를 봅니까? 그렇죠. 서울의 지하철이 어디 있는지, 지하철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여러분이 살 거 말고 투자할 거 살 때 지하철 노선도를 보죠. 2호선을 중심으로 보고 4호선, 1호선, 7호선, 6호선 어디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W 역세권이 교체하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뭘 봐요? 그렇죠. KTX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고속도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고속도로에서 도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인구 밀도가 그 유동성이 어떤지 보시죠. 주식 똑같아.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로 KTX 기차 노선도로 따지는 게 뭡니까? 삼성전자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역전의 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울이냐, 경기도냐, 강남권이냐, 서울에서. 그런 걸로 따질 수 있는 겁니다. 한참 떠오르고 있는 종목, 급등했다 급락 네이버 카카오, 판교 정도나 해당하겠죠. 본사도 거기 있는데 네이버는. 분당에. 자, 그러면 시장을 관통하는 종합주가지수로 관통하는 큰 흐름은 뭡니까? 시장이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유럽도 저렇게 올라왔다. 그런 관점은 뭐예요? 환율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미국이 금리 인상 정점론이 나아가면서 그동안 계속 상승만 했던 0%였던 금리를 미국이 계속 끌어올리죠. 시장 금리가 0%에서 0.5, 30년 국공채가 0.5에서 1%,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4.3까지 치고 올라가죠. 미국이 금리를 계속 그래서 따라잡기 위해서 올리죠. 달러 금리를 올려주니까 달러 가치가 어때요? 강세죠. 1달러를 사는데 국제 6개로 이루어진 달러 인덱스 화폐들을 115개를 줘야 돼요. 이때 당시에 1유로는, 예전에는 1유로 하나 주면 여기서는 1달러 플러스 20센트를 더 받았습니다. 1유로에 1.2유로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달러가 워낙 강세니까 미국은 유럽은 금리를 0%에서 겨우 1% 올렸는데 미국은 3%, 3.75 금리잖아요. 계속 금리를 0.75씩 쳐 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가 워낙 강세죠.
서로 달러 국공채를 갖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 그래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1달러가 1유로가 됐어요. 유로의 가치가 달러 대비 25%, 30% 가까이 폭락 나왔어요. 0.96까지 떨어졌어요. 쫙 떨어졌죠.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직격탄으로 맞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1,400원까지 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달러 가치가 떨어져 가면서 CPI 지수가 한 달 떨어지고, 두 달 떨어지고, 세 달 떨어지고, 네 달 떨어지고, 다섯 달 떨어지고, 여섯 달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아가면서 달러 가치가 쫙 떨어지죠. 114에서 104. 어제도 미국 증시가 만약에 고용지표가 3.5인데 그러면 달러 가치가 다시 급등 나왔습니다. 왜? 고용지표 여전히 좋으니까 금리 올려야 되겠네, 매파론적. 근데 막상 최저임금을 딱 보니까 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0.4에서 0.3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CPI 지수처럼. 그래서 달러 가치가 최저가 나아가면서 나스닥 지수 2.5% 급등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다? 당분간은 디커플링 시대. 미국 시장을 보고 우리가 움직이긴 하는데 미국과 유럽이 한국과 유럽이 특히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뭐 하는 시대예요? 사실 미국과 통화전쟁의 메커니즘 위에서 주식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미줄로 따지면 어떤 형태냐?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 이렇게 거미줄이 이렇게 있죠. 나뭇가지 이렇게도 있고 나뭇가지 옆에 이렇게 담 같은데 사이에 거미줄이 쳐 있습니다. 거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미줄이 그냥 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그리고 그 안에서 거미줄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쳐 있는 겁니다. 자, 이 거미줄을 뭐라고 그러느냐? 저는 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거시경제지표. 이자율. 이쪽에서 이쪽. 즉 1번 지역에서 2번 지역으로 먹이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 여기 1번 지역에서 큰 거미줄이 쳐 있는 거. 그래서 거미를 가만히 보면 주식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면 호구. 호구는 누굴까요? 거미줄에 걸려 죽는 존재들. 자, 근데 거미줄에 그냥 걸려 죽지 않습니다. 거미가 자기보다 훨씬 큰 존재도 잡아먹는데 잔인하게 잡아. 여러분들은 거미줄에 걸려서 잡아먹히는 존재로 살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사이닉스 실적이 마이너스 난다. 호구입니다. 거기에 걸려서 파는 사람. 종합주가지수가 2200 깨졌다. 그러니까 주식 싹 팔아야 된다. 호구입니다. 미국 매파들이 또 금리 올린다. 그래 가면서 자기네들 10년물 국공채 이자는 폭락해. 미국 매파들이 또 금리 올린다는데 근데 자기네들은 또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지금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폭락 나왔죠. CNN, 야후 파이낸스. 야후 FIN. 야후 파이낸스. 예. 금리를 올린다는데 10년물 국공채 이자는 폭락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에 0.5%죠. 시장 이자율이라고 불리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모기지 금리를 얘가 주도하는 거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얘를 따라잡기 위해서 올라갔죠. 4.3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3.4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었죠. 3.8까지 올라갔다가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 깨졌을 때.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며칠 사이에 다시 여기 지금 3.7로 나오는데 3.4까지 빠졌어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폭락 나왔어요. 4%. 여기가 3.7에서 3.4까지 여기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가 빠지니까, 그리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이제 0.25 올릴 가능성이 2월 달에 매우 높아졌죠. 자, 지금 그러면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거미줄에 쳐 있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를 움직이는 건 바로 미국의 저 기준금리 정책에 의거한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거미줄로 보면 그렇죠. 담벼락과 나무 사이에 있는 메인 거미줄입니다. 여기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 여기가 달러 인덱스. 달러의 가치.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될 수도 있고, 무역수지 적자, 흑자가 될 수 있고, 지역별로 좀 다른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미줄이 촘촘하게 이렇게 이제 쳐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거미줄의 한 축을 이루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그렇죠.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가, 하이닉스의 실적, 반도체 디램 고정 가격,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자체만의 뭐 성장성, IMF 대비 우리나라 성장률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어떤 2차 전지라든가 혹은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처럼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업종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미는 어떻게 근데 하고 있어요? 이 거미줄을 촘촘하게 쳐놓고 여기에 액체가 발라져 있죠. 어떤 선은 액체가 발라져 있고 어떤 선은 액체가 발라져 있잖아요. 거미가 다니는 길은 어디냐? 끈적이가 발라져 있지 않은 곳으로 다닙니다. 동물들은 여기서 지나가다가 걸리면 피하기 위해서 사방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선이 신호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 신호, 거미는 안 보이는데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그 신호가 덩 하고 울릴 때, 먹이가 몸부림칠 때 그 신호를 보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기 주변에다 거미줄을 촘촘하게 쳐놓죠. 먹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때요? 거미지가 옥을 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둡니다. 거미가. 몇 시간 놔두느냐? 하루도 놔놓고 이틀도 놔놓고. 덩어리가 클수록 자기보다 훨씬 큰 매미가 잡힌다든가 거미가 잡힌다든가 잠자리가 잡힌다든가 바로 잡아먹습니다. 거미가 촘촘촘촘 몇 살하고 하루나 이틀 동안 그냥 놔둬요. 그러면 걔들이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력이 다하겠죠. 거미가 어디부터 잡아먹느냐? 머리부터 잡아. 잔인하지만 공매도 세력하고 너무 비슷해. 지수 몰 때 누구부터 후려 깠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람들이 주목해서 맞지만 사실은 이 장은 2500포인트에서 템포 조절을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LG 엔솔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차피 빠지고 있었잖아. 지수는 올라왔잖아. 근데 얘들이 끌어올리는 거죠. 이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장은 숨고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오다가 실패하고 빠지니까 같이 덜컥 2200 빠지고, 이번에 지금 올라오는데 이게 올라올 수 있느냐? 못 올라오죠. 이번 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메인. 특히 삼성전자. 수익률 게임은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셀트리온, LG전자, 특히 LG전자, 삼성전기, 자전자 파트론, 자동차 전장 부품 쪽으로 가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국내만의 특징들을 바라보고 지금 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원달러 환율 이 방향성이 어디냐? 이게 깨졌다 싶으면 왜 박한샘 대표님 혼자 대한민국에서, 대표님은 뉴스도 안 보네. 저도 봅니다. 근데 왜 자꾸 종합주가지수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혼자
2023년도 상반기에 주가 올라온다. 상고하전이에요. 아직도 상고하전이에요. 예, 안 바뀝니다. 2023년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깨졌다고 뭘 상고하죠. 뷰를 바꿔? 뷰를 바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원달러 환율 깨지고 계속 깨지고 있었는데 내가 근데 왜 뷰를 바꿔? 얘가 폭등이 나오면 뷰를 바꿔야지. 원달러 환율이 급등이 나오면 상고하저에 대한 저의 관점이 틀렸다. 바꿔야 되겠지만 단순히 종합주가지수 빠진다고 원달러 환율 안 올라가는데 같이 빠지는데 지수는 2,500, 2,600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지표가 거미줄의 큰 지표가 안 바꿉니다. 물론 단기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은 장중 고점 저점 거기서 타이밍을 어떻게 할 거냐는 해야 되겠지만 주식 비중을 내가 늘릴 거냐 줄일 거냐 단순히 주가가 빠진다 해서 줄이고 반대적으로 오히려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런 큰 틀 속에서 해외 지수를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5% 장대 양봉이죠. 전형적인 양음양 패턴이죠. 양봉, 음봉, 양봉. 프랑스 마찬가지.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은 오늘 제가 봤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보합 근처나 음봉 나면 여러분 다 털려요. 선물이나 이런 부분 살짝 밀리면. 왜? 그분들은 떨어진 주식을 사지 않아요. 올라간 주식을 사는 거지. 근데 은행주들 샀죠? 오늘 음봉 나오죠? 어제 쉬어갔던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올라오죠? 네이버 카카오 갖고 있던 분들 금요일 날 팔고 은행주 샀을 겁니다. 은행주 증권주. 은행주 증권주 오늘 음봉 나지 얘들은 급등 나왔지. 갭상승으로 나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래서 2200포인트의 주식을 털린 사람은 멘탈이 털린 거예요. 멘탈이 털렸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공포감에 주식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다시 주식을 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이때 당시 내가 1000주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주 팔았다. 그러면 지금은 90주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하느냐. 자꾸 무리수를 둔. 가장 좋은 종목 네이버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벅스를 사는 거야. 아니 진짜 네이버는 3천만 원 갖고 있어도 얘는 3천만 원 사기가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상한 주식을 산다니까 사람은. 벅스라도 사면 다행이지. 여기는 그 네이버 계열사니까 NHN이니까. 카카오를 갖고 있다가 정리하고 손절하고 정말 이상한 주식을 사요 사람들은. 개별 종목. 왜? 보상심리 때문에. 얘는 벌써 10% 올랐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가장 지금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주식을 한 종목 두 종목에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큰 줄기가 어디에 있느냐. 거미줄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거미줄 속에서 잡아먹히는 금리라든가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라든가 혹은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지 않고 단순하게 주변에 먹이만 보러 다니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딱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런 호구 생활을 지금 주식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거미줄이 그냥 아무데나 쳐 있는 건 아니죠. 오늘 같은 날도 제가 봤을 때 또 쳐 있어요. 특히 어제 그동안 금융주들 갖고 뉴스에서 제가 보니까 바람잡이를 무진장하더라. 실적 좋고 뭐하니까 배당 주고 뭐하고 다 올라왔어 이제. 시장에 올라왔을 때 이 종목들이 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치열한 수익률 게임은 한국은 전기전자,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이제 내일장에
오늘 오후장이나 늦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종목이 조선주가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종목들이 아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밟은 주식은 한번 또 밟아줍니다. 한번 또 밟아줘요. 힘에 나오면 다시 받고 올라가. 아, 죄송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엊그저께 카카오 네이버처럼 밟아주죠. 또 여기서 이런 장대형 분들 나오다 한테 한번 쉬어가고 또 치어올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은 지금 주식 매수 제가 봤을 때 늦었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는 늦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유자는 그대로 홀딩. 약간은 밀릴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이 팔았다가 다시 살 만큼 많은 변동성을 주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대신 레버리지 인버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은 레버리지는 수익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시가 아래 음봉이 나왔을 때 재매수. 왜? 이거는 종합주가지수 1%에 따라 변동성이 크니까 2%씩 움직이잖아요. 종목은 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정이 돼가면서 이렇게 좀 움직일 걸로 보여지는데 코스닥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네, 2차 전지들 먼저 올라왔다는 것들 좀 밀리네. 카카오 게임즈, HLB, 에코프로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야, 스튜디오 드래곤, JYP, 오스템 임플란트, ST팜, 레고캠바이오, 아프리카 TV, 디어유, 삼천당제약, 카나리바이오, 위적 스튜디오, LNC바이오, 펠릭스미스, 나노신소재, 오스코텍, 윈메이드, SM.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가겠다는 거네요. 그쵸? 디어유라든가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SM, JYP, 넥슨 게임즈, 셀루메드, 디올 인베스트먼트, 리드코퍼, 연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종텔레콤, 라파스, SM, 공구음악, 모두투어, 데브시스터즈. 그동안 낙폭과되어 있던 종목이죠. 데브시스터즈. 19만원에서 작년도에 화려하게 올라가고 2021년도 2만원에서부터 20만원, 20만원에서 다시 4만원, 3만 5천원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리고 지금 다시 6만원.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코스닥 반도체주들 하나바이오, 하나마이크로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예, 살짝 울꼬리들 달기 시작했네요. 기다렸다가 이런 종목군들을 다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저런 종목군들을 다시 내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삼성전기 네. 벌써 많이 한번 시세 분출해 줬네요. 13만원대에서부터 14만 5천원 퍼센트 한번 잠깐 나왔는데 다시 한번 시세 눌러주고 있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2023년도에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화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카카오 게임즈 및 카카오 네이버, 이런 섹터군에서 2023년도에 계속 승부를 봐나가시기를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따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를 한다?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내는. 반면에 단기로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버리지는 수익 실현. 한번 수익 회수, 단기 수익 회수. 당연히 콜옵션도 매도죠. 당연히 콜옵션도 매도예요. 자, 수익 회수 한번 하고 그 다음 기회를 한번 짧게는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깜빡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잠깐 좀 전달해 드리고 계속 오늘 한번 오후장 종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잠깐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와우넷 홈페이지에 보시면 네. 와우넷 한국경제TV 와우넷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2023년도 증시 대전망이 있습니다. 2023년도 증시 대전망은 그 한국경제TV에서 정말 가장 베스트 전문가님들 중에서 베스트 전문가님들만 모신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지금 2년 만에 거의 3년 만에 증권 강연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4일 날 서울에서 코엑스, 28일 날 부산에서 백스코. 현장 접수가 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샤프슈터님이 11시에 하시네요. 저는 3시 40분에 강의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번이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고 이제 두 번째 강의거든요. 저 지난번에 강연회 때 그때도 500명이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폭락이 나왔던 타이밍. 카카오 그때 불났었고 10월 달에 지수 2200 깨지고. 근데도 500명 자리가 거의 찼더라고요. 이번에는 반등이 나오고 W자 곡선 그리고 다시 재상승하는 재반등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11시에서 12시 정도 되면 이미 자리가 500명이 꽉 찰 걸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샤프슈터님 같은 경우는 정말 다들 한번 강연에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4년, 3년 만에 하시는 거니까 여기 계셨던 분들은 거의 다 그때 강연회 때 오셨던 분들이에요. 권태민 대표님, 이경락 대표님, 이경락 대표 했나 안 하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저, 박윤진 대표님, 예, 저하고 권태민 대표님은 그때 했었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강의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현장에서 질의응답도 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지금 발품을 판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파트도 모델하우스 가서 현장 답사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아마 500명 다 찰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그 뒤로는 그 밖에 있는 TV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1월 28일 날은 부산 백스코인데 저는 2시 30분부터 합니다. 여기 있던 분들이 그대로 다 가시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당시에 이게 유튜브로도 반영은 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아가면서 질의응답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보고 그리고 또 좋은 기운도 또 받으셔야 돼요. 주식은 어차피 기싸움입니다. 멘탈 싸움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첫 번째 하나 그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두 번째로는
요거 지금 깜빡하고 말씀 아직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유튜브를 한번 쳐보십시오.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유튜브에 박한샘 스페셜이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폭락도 종목이다. 이거 여름 6개월 전에 했던 거 말고 최근 거. 박한샘 세력주 추정 매매. 박한샘 세력주 추정 매매라고 치면 한국경제에서 스페셜 강의로 매주 금요일 날 저녁 5시 30분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아까 제가 그런 거미의 원리에 따라서 거시경제지표, 거래량 이런 걸 갖고 RSI 지표상으로 주식을 추세로 갖고 갈지, 어떤 종목을 단기로 해야 될지, 떨어지는 쪽에 베팅해야 될지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거 지금 무료로 드려요. 지금 보니까 이제 2,000명 정도가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면 문자로 드립니다. 지금 3강 이제 진행했고 이번 주에 4강 진행하는데 4강 좀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녁 때 5시 30분에는 그동안 했던 그 프로그램에다가 장중 단기 매매 프로그램. 왜냐면 앞으로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종목들이 수익도 나지만 중소형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여요. 그 중소형 종목군들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워낙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럼 종목을 쭉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올라갈수록 주식을 홀딩하고 있어야 됩니까? 매매를 해야 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졌다가 반전이 돼서 이제 시장이 올라와.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오는 초기 단계야. 근데 더 올라와. 그래서 2600 직고점도 돌파 나오고 2700도 돌파 나오고 2800도 돌파 나와. 그럼 위로 반등을 넘어서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주식을 그대로 갖고 홀딩해서 건너가야 됩니까? 아니면 주식을 단기 매매 성향을 높여야 됩니까? 주가가 올라올수록. 1번, 주식이 올라왔을 때 수익을 줬으니까 계속 갖고 올라간다. 2번, 매매 성향을 높여야 된다. 100% 주식에 그냥 매매하지 않고 여기서는 갖고 가는 놈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로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요. 개별 종목들 같은 중소형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식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 바이앤홀딩으로 갖고 가야 된다. 왜? 바이앤홀딩 여기서나 바이앤홀딩이지. 여기서는 치고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속도감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는 주식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폭락이 나왔을 때는. 물론 여기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가 치고받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주식 비중을 30%, 40%, 50%, 60%, 70%, 80%, 90%, 100%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샀다 팔았다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바닥에서 정말 잘 잡은 주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샀다 팔았다는 식이 아니에요. 좀 더 올라온 다음에 2500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이 갑자기 7%도 나오고 5%도 나오고 급등급락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주식을 오늘 매매는 조금 장중 오전 타이밍이 지나간 다음에 늦었다고 보느냐. 그럼 윗골이 살짝 타는 종목에 물려서 어떻게 할까요? 원래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침에 1, 2% 떴으니까 수익이야. 3.5% 났다가 2.9%, 2.5%. 혹은 2% 났다가 1.7%, 1.5%. 전일보다는 수익이잖아요. 음봉이라도. 삼성전자. 근데 지금 추격 매수하는 사람은 플러스 양봉에 매수해갖고 음봉이야. 현금만 들고 있다가.
그럼 그분이 왜 현금을 들고 있었을까요? 단기 시세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은 시그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해줘요? 삼성 하이닉스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예, 여기죠. 여기 있죠. 프로그램이 예. 우리 한국경제TV 여기 들어가시면 박한샘의 세력주 추정매매 유튜브에 이렇게 누르면 여기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 1강, 2강 그리고 이제 3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우넷 네. 와우넷을 이렇게 누르세요. 그리고 파트너를 누르시면 파트너에 이제 베스트 파트너가 있어요.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2022년도에 제가 베스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에 넘치게 대상 수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무료 검색기 다운로드 받는 법. 요거는 매번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귀찮잖아요. 그렇죠?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RS의 영원이잖아요. 3490-4512 3490-4512 신청해 놓으시면 문자가 가요. 그러면 검색기 다운로드 받죠? 강의한 자료집 그대로 드립니다. 강의 시작 1시간 전. 그래서 이미 2,000명이 신청해 주셨어요. 원래 1,000명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일단은 자료를 받고 그러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명절 때 교육할 자료들 또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종목도 검색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지수가 급등 나왔을 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산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밤에도 다음에 골든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보시다시피 녹색 선을 빨간색 선 RSI 지수가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주식을 여기서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자, 그런데 지금 데드크로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잘 보세요. 21선인 빨간색 선과 녹색 선인 61선 사이에 뭐가 종합주가 지수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는 지수가 올라가는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도 눌러주고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 눌러주고 2박 3일 정도 걸쳐요. 왜? 61선이라는 것은 분기선이고 21선이라는 것은 월봉입니다. 거래일수 20일, 거래일수 60일. 얘는 단기봉이고 여기는 월봉이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지수가 껴있는 거야. 종합주가 지수가. 이 힘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시장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목을 지금 잘라낼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장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느냐? 내일장은 의외의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조선주라든가 혹은 다시 리오프닝주라든가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주식. 주로 이제 건설 중장비 쪽.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10번째 시간
저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는 거 올라가는 것만 따라서면 맨날 호구야. 어떻게 하면 거미 전략을 갖고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느냐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약간 시그널이 나왔어요. 어떤 종목이 시그널이 나왔느냐? 이게 다우존스 30 종목입니다. 다우존스 30 종목인데 지금 신고점 난 종목 보세요.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신고점 난 종목, 이 종목이 미국 내에서도 신고점 난 종목 흔치 않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지저점 깨고 지금 이렇게 상태가 이 상태에 있지. 스탠앤푸어도 여기에 있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2000 딱 우리나라 지수 정도 수준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이런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신고점 난 종목들이 있어요. 테슬라는 계속 폭락하고 있지만 어떤 종목이에요? 캐터필러. 캐터필러예요. 원어민 발음하면 캐터필러. 맞나 모르겠네요. 캐터필러가 누굽니까? 그렇죠. 건설 중장비회사. 한국으로 따지면 두산 밥켓,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이런 종목 관심 하나도 없지. 왜? 오늘 양봉이 아니잖아. 오늘 양봉이 아니잖아. 현대 건설기계, 예, 요즘 같은 장에 반도체를 해야지 무슨 현대 건설기계야. 맞는 말입니다. 카카오를 해야지 무슨 현대 건설기계야. 맞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사라고 할 때는 안 사더니 카카오, 네이버. 자, 현대 건설기계.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게 아니야. 눈여겨보라고. 왜? 캐터필러 신고점 났잖아요. 신고점이 났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산 밥켓. 많이 떨어졌네, 다행히. 그렇죠? 관심 없잖아요, 일반인들. 네.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 아침에 우리 회원분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대표님, 저 지금 네이버 사도 돼요? 4% 떴는데. 두산 인프라코어 아무도 관심 없다. 캐터필러 신고점. 아,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안 가는데 왜 이런 거 단기로 얘기해 주셔갖고. 한샘, PI 첨단 소재. 그러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어야죠. 자, 다시 한번. 서울, 판교, 분당, 일산, 평촌, 동탄, 송도. 그럼 떠올리는 게 있어야죠. 뭡니까? 신도시 지역들이구나. 1, 3, 5, 7, 9, 11. 홀수라는 것도 떠오르지만 이렇게 하면 홀수구나, 전부 다. 1, 4, 7, 11, 14.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3씩 늘어나는구나. 한샘. 낙폭과대로 떠올라요? PI 첨단 소재. 낙폭과대로서 떠오릅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렇죠. 남양유업이 떠올라야죠. 무슨 종목에 전부 다 업종은 다르지만 최근 2, 3년 내에 사모펀드가 인수한 회사.
최근 2, 3년 내에 사모펀드가 인수했는데 50% 빠진 종목. 남양유업 43만 원이네요. 인수하고 나서 83만 원에서 반토막. 최근에 43만 원까지 또 올라왔지만 의미가 없죠. 사모펀드는 보통 엑짓. 발음이 너무 콩글리시인가? 탈출 전략. EXIT. 탈출 전략을 몇 년에 합니까? 3년. 자본 원금 매수를 보통 수익 탈출하는 걸 3년을 목표로 합니다. 일명 5년인데 PI 첨단 소재. 비싸게 인수했잖아요. 인수가격보다도 67,000원 갖다가 반토막 난. 인수가격이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자율 계산하면 적자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모펀드 세력보다 더 싸게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샘도 마찬가지죠. 사모펀드가 인수했죠. 세력보다 한참 싸게 사는 거죠. 사모펀드는 정말 비싸게 샀어요. 47,000원. 리바트, 한샘 만원 종목이 있습니다만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면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종목도 좋지만 사모펀드가 지분을 30% 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종목군들은 자금력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데 이걸 한샘을 예를 들어서 15만 원에 20만 원에 샀어. 주당.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해주고. 근데 지금 5만 원이야. 종합주가 지수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안정화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쳐올릴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겠죠. 한 번은 쳐올릴 가능성이 높고 큰 돈이 박혀있냐 알박기로 도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매지만 증권사도 소매지만 애들은 도매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전 세계 자본사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 누굽니까? 공매도 때리는. 주식은 다 하잖아. 공매도 때리는 놈이 가장 똑똑. 어디 가세요? 아, 예. 자, 라이브에 지금 여러분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때리는 놈이 가장 똑똑하죠. 근데 그 공매도 누가 때려 먹습니까? 헤지펀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CEO들이 연봉이 얼마예요? 보통 1조 원 넘는 애들 많습니다. 진로 소주 인수한 사람들. 얼마 벌었어요? 한 4조 원 정도 벌었죠. 성과보수 1조 2천억 받았어요. 두 사람.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홍콩에서. 그 다음에 저기 인수했죠. 버거킹. 버거킹도 헤지펀드가 지금 인수해서 적자하게 흑자 잘 돌려놨죠. 여러분들 지금 만도 있죠, 만도? 만도도 이거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그때 인수했었죠. 헐값에 인수했어요. 진로, 만도.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가 들어와가지고 10조 원에 매각대금 10조 원 정도 요구했는데 경영권 시가총액이 10조인데 절반 지분 넘기는 조건으로 10조 원을 요청했다는 종목. 한원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나요? 한원 시스템. 그러니까 종목이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삼성전자. 종합주가에서 폭락 날. 하닉스도 사라. 삼성전자도 사라. 레버리지 사라. 그 다음날 카카오 네이버. LG전자 삼성전기. 종목의 레벨이 어때요? 갈수록 떨어지죠. 지금 이미 2300 올라왔으니까 카카오 네이버 여러분한테 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올라왔는데 저점 레벨. 사주면 땡큐지. 더 올라갈 것 같지만 레벨이 하나씩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된 현상이 있죠. 아까 1, 3, 5에서처럼 이런 종목군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호구로 남을 것이냐, 남들 살 때 추격 매수해갖고 또 호구짓하고, 이제 그거 그만두셔야죠. 여러분들이 제 동생이었으면 맞아가면서 제가 가르칩니다. 때려가면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미가 되셔야 돼요. 거미. 일단은 오늘은 참아요. 지금 사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하수야. 갖고 있던 분들한테 제가 팔아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일정 부분 그 정도는 유동성이 있는 거니까. 난 진짜 주식 지금 해야 되겠다. 아까 말했던 제가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건설기계, 그것도 올라왔어요 벌써. 두산밥켓 혹은 한원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사서 기다려야 되는, 관찰했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대중성이 없잖아. 그래도 먹을 거 줄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번째 주식선생 박한샘의 호구와 거미. 여러분들은 거미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